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비교적 좀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고요. 여행 같은 걸 통해서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외 출장 갈 때는 가능하면 저 혼자 갑니다. 저 해외 출장. 왜 혼자 가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외 갈 때는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있을 때하고 해외에서 있을 때하고 그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새로운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민하고 평소에 어디서 보고 생각했던 게 해외 가면 막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갈 때는 메모 수첩을 두둑히 가져가는데 생각나는 데는 다 정리하면 그게 실제로 여러 가지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되 특히 책, 독서의 중요성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모자 쓰신 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잡쉐어링을 통해서 좀 생존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GWP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청사진을 꾸미고 있을 때, 이런 구조조정 같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그 인사 고과나 아니면 직무평가 제도가 굉장히 GWP 설립에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GWP 성립을 위한 그 조건이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경우에는 아까 그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 사람은 손을 안 대겠다. 이런 약속을 벌써 작년 10월 달에 사내에서 했고 그걸 공포를 하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고통분담 전에 우선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울 때도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냥 다른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추락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울 때도 빛을 발휘하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이런 어려울 때 슬기롭게 난간 극복하는데 힘을 합치자. 그리고 그 힘을 합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딴 데보다 더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구조조정이나 인원 조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내 경기가 좀 뒤떨어지긴 하지만 해외에서 저희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약속을 지켜가고 뭐 이게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내가 언제 그러냐 하고 돌변하는 그런 기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아니면 두바이의 버즈알아랍 등등 이 세계적인 건축물로 해서 참으로 많은 관광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의 뇌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은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참 아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개선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상이다. 건축은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과거 한 40, 50년의 그 산업화 역사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또 이제 산업화에 대열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도시의 경쟁력이라든가 건물의 경쟁력 이런 거가 많이 뒤져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아쉽게도 과거의 행정 책임자들이 좀 그야말로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도시를 개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그야말로 중장기를 보고 미래를 보고 100년, 200년을 보고 그렇게 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도시를 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왔고요. 거기를 받쳐주는 기술 집단들, 예를 들면 설계하는 건축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전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기자가 국내에 모 신문에다 칼럼을 썼는데 어거리 코리안, 어거리 코리아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안 된 느낌을 가졌고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따서 제가 그 CEO 단상이라는 거를 매주 직원들한테 보내는데 그 홈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이제부터라도 좀 올바른 경쟁력이 있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도시를 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이 개개인의 행복에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미 파슨스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서 이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이 본격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CEO 특강,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하미 파슨스의 김종훈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CEO 특강에서는 참여 방청객 중 추첨을 통해 주식회사 파루에서 준비한 바디 스크럽을 드립니다.